당신이 하자며. 처음에 말 꺼낸 게 누군데? 엄마 재산 탐낸 건 당신이잖아. 추석 아침 가족의 밥상 위에 오르는 건 송편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할머니고, 제가 먹을래요. 그러나 한이 빼어 문 손녀는 그 자리에서 창백하게 쓰러집니다. 이 집안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경기도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정순의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대청마루에는 새마을 금고 달력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 서 있는 늙은 감나무는 가을볕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고 그 아래 정갈하게 늘어선 장독대들이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대문 앞에는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백구가 평온하게 누워 있습니다. 70세의 정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서 손녀 유진이 자는 방으로 향합니다. 8살 유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고 베개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천사 같은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유진아, 일어나렴. 할머니랑 송편 빚자. 정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유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아이의 볼은 아직 잠자리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벌떡 일어납니다. 할머니, 오늘도 송편 만들어요? 그럼 우리 공주가 제일 좋아하는 콩송편 많이 만들어야지. 유진의 얼굴에 더욱 밝은 웃음이 번집니다. 와, 콩송편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 공주 먼저 먹어야지. 둘은 부엌으로 향합니다. 정수는 미리 불려놓은 쌀가루를 꺼내고 유진은 작은 의자에 올라서서 할머니를 도울 준비를 합니다. 정순의 손은 수십 년간 송편을 빚어온 솜씨로 능숙하게 반죽을 치댑니다. 하얀 쌀가루가 물과 만나 부드러운 반죽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유진은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할머니, 저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유진이는 뭐든지 잘해.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어 할머니와 손녀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정수는 콩을 삶아서 소를 만들고 유진은 작은 손으로 송편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비록 모양이 삐뚤빼뚤하지만 정수는 아이의 작품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하는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들 철수와 며느리 경희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45살의 철수는 굳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42살의 경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 문자 왔네. 철수가 한숨을 쉽니다. 얼마나 독촉이 심한지. 경희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부부는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독촉 전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울리고 문자 메시지는 계속해서 날아듭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삭입니다. 경희는 남편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이지만 위로의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경희가 대답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수는 유진과 함께 송편을 찌기 위해 시루에 올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유진이 박수를 칩니다. 백구도 부엌 문 앞에 앉아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들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언제 다 쪄져요? 조금만 기다리렴. 맛있게 익고 있어. 정순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굳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유진이의 미래입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이 집, 그리고 모든 것은 오직 유진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손녀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집니다. 내 재산은 유진이 몫으로 꼭 지켜야 해. 정수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유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집과 재산은 모두 유진이를 위한 것이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어야 합니다. 마당에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옵니다. 백구는 정순과 유진을 무척 좋아해서 항상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진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기분 좋게 혀를 내밀고 헥헥거립니다. 이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수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백구야, 너도 송편 먹고 싶구나. 송편이 다 쪄지자 정순과 유진은 따끈따끈한 송편을 접시에 담습니다. 윤기가 잘잘 흐르는 송편을 보며 유진이 침을 꿀꺽 삼킵니다. 콩 속아든 송편은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럼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철수와 경희는 걱정에 찬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찌든 얼굴로 집안을 무겁게 만드는 모습이 정순의 마음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정순은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집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유진이만은 행복하게 키워야 합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 집에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정순의 결심은 더욱 굳어집니다.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수는 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들 부부는 절망적인 현실과 맞서고 있습니다. 두 세계는 같은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석 아침, 이른 새벽부터 집안이 분주해집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례상 준비에 한창입니다. 부엌에서는 각종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는 소리가 지글지글 들려옵니다. 유진도 할머니를 도우려고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납니다. 할머니, 오늘은 추석이니까 송편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 우리 유진이 말이 많네. 조상님께도 드려야 하고.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송편 반죽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아들 부부의 모습 때문입니다. 철수와 경희는 며칠째 말수가 줄어들었고 밤늦게까지 조용히 무언가를 의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 한편에서 철수와 경희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경희가 작은 봉지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금만 넣어. 티 안 나게. 철수의 손도 덜덜 떨립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다른 방법이 없잖아. 빚쟁이들이 내일까지라고 했어. 철수는 망설이다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조금 꺼냅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백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합니다. 멍멍멍.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불안한 소리입니다. 백구가 왜 저래? 정순이 고개를 들며 의아해합니다. 백구의 짖음은 계속됩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려는 듯 절박하게 짖어댑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백구가 이렇게 요란하게 구는 것은 처음입니다. 철수와 경희는 백구의 짖음에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철수가 재빨리 하얀 가루를 송편소에 섞어 넣습니다. 경희는 주변을 살피며 긴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유진이 마당으로 나가려 하자 정순이 말립니다. 위험해, 유진아. 백구가 흥분해 있으니까 나중에 가자. 백구는 여전히 짖고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부엌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 같습니다. 유진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부엌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연히 아빠와 엄마가 송편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을 얼핏 봅니다. 하얀 가루가 송편소 안으로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유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백구의 짖음이 더욱 크게 들려와서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스며듭니다. 백구가 저렇게 짖는 건 처음인데. 유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한편 철수와 경희는 서둘러 증거를 정리합니다. 빈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둘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제 됐어? 경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응.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백구의 짖음이 점점 더 절박해집니다. 마치 큰 위험을 알리려는 듯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지저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백구의 경고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정수는 송편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들을 시루에 올리며 조상님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추석이니까 더욱 마음을 정성스럽게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아, 와서 도와줘. 송편 다 쪄가. 네, 할머니. 유진이 달려와서 할머니를 돕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까 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송편에 뭔가를 넣는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다. 송편이 다 쪄지자 정순과 유진은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습니다. 윤기가 좌잘 흐르는 송편들이 참 예쁩니다. 특히 할머니 앞에 놓일 송편들은 가장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것들로 골라서 담았습니다. 할머니, 이 송편들이 제일 예뻐요. 그럼 우리 유진이가 정성껏 골라준 거니까.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계속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백구도 여전히 간헐적으로 짖고 있고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낍니다. 철수와 경희는 거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차례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모입니다. 정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뿌듯해합니다. 조상님들이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구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집 주변을 서성입니다. 평소라면 가족들 곁에 얌전히 앉아 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초조해하며 돌아다닙니다. 백구가 오늘 이상하네. 정순이 중얼거립니다. 그러게요, 할머니. 평소와 달라요. 유진도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백구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동물의 예민함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이렇게 추석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명절 아침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서운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백구만이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추석 아침 상차림이 모두 끝나고 온 가족이 차례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조상님들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립니다. 유진도 할머니를 따라 깍듯하게 절을 합니다. 철수와 경희는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으로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조상님들, 올 한 해도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고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차례 음식을 나누어 먹을 시간입니다. 상 위에는 갖가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순과 유진이 새벽부터 정성껏 빚은 송편이 가장 눈에 띕니다. 정순의 앞에는 특별히 예쁘고 윤기가 좌잘 흐르는 송편들이 놓여 있습니다. 콩소가 들어간 송편들로 정순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는 모습이 참 맛있어 보입니다. 할머니, 송편 드세요. 제가 정성껏 골라드린 거예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께 말합니다. 정순도 손녀의 정성이 고마워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듭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명절 아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진이 갑자기 재빠르게 할머니 앞에 접시를 끌어당깁니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거
제가 먼저 먹을래요. 유진아, 왜 그러니? 할머니 드시게 놔두렴. 정순이 당황하며 말하지만 유진은 이미 송편을 입에 넣고 있습니다. 철수와 경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둘의 눈에는 당황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안 돼. 경희가 무의식적으로 외치려다가 겨우 참습니다. 유진이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콩소의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상한 맛이 느껴집니다. 평소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송편과는 다른 쓰고 매캐한 맛이 혀끝에 남습니다. 이상해. 유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번째 송편을 입에 넣습니다. 역시 같은 이상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유진아, 괜찮니? 정순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배가 아파요. 유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하고 몸이 휘청거립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모든 사람이 당황합니다. 그 순간 대문 앞에서 백구가 울부짖듯이 크게 짖기 시작합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절규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마치 큰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듯 목이 터져라 짖어댑니다. 유진아. 정순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유진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정순이 외치며 유진을 안아듭니다. 철수와 경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손녀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119에 신고해. 정순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응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유진은 할머니 품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린아이가 겪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할머니, 아파요. 괜찮아, 유진아. 곧 나을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지만 손녀를 안심시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서운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짖고 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로 온 동네가 시끄러워질 정도입니다. 마치 자신이 미리 경고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는 듯한 소리입니다. 응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재빠르게 유진을 들것에 옮깁니다. 정순도 함께 응급차에 타고 철수와 경희는 차를 몰고 뒤따라갑니다.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가 됩니다. 의료진들이 유진을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정수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유진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옵니다. 급성 중독 증세로 보입니다. 무엇을 드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중독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만든 음식만 먹었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중독이라는 말을 들으니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내 송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송편을 드셨다고 하셨죠? 혹시 특별한 재료를 넣으셨나요? 아니요, 평소와 똑같이 만들었어요. 쌀가루랑 콩소만. 정수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평생 송편을 만들어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수와 경희는 복도 한편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해치려던 것이 손녀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내 송편에 누가 이런 짓을? 정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평생 정성스럽게 만들어온 송편이 손녀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손을 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진은 계속해서 유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독성 물질인지 확인해야 해요. 의사의 말에 정순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독성 물질이라니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정순의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풀이 죽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후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중독 신고가 들어왔다며 간단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관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님, 혹시 특별히 사용하시는 약물이나 화학 제품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쓰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몸에 안 좋은 건 안 써요. 음식 재료는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다 찬장에 넣어두고 깨끗하게 관리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수는 경찰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밥맛이 평소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쓴맛이 돌았는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변했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정수는 혼자서 부엌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음식에 손을 댔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찬장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쌀통, 양념통, 반찬통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찬장 맨 밑바닥,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유리병 하나가 구석진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라벨이 반쯤 뜯어져 나가서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찬장 앞에서 앞발로 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백구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매캐하고 금속성의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이런 냄새는 평생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야? 정순이 병을 들고 중얼거리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병을 손에 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 유진이는 괜찮다고 하던데. 그런데 병원비가 좀. 철수가 말을 꺼내려는데 정순이 손에 든 병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게 뭐냐? 철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증거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철수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고 있었습니다. 모른다고? 내 찬장에 이런 게 숨어 있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녀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나니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백구도 철수를 보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가족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따라 철수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놔둔 건지. 거짓말 마라. 내 얼굴만 봐도 알겠다. 정순이 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경희도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며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당신도 알고 있겠지? 이게 뭔지. 정순이 병을 들어보이자 경희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철수와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라요. 처음 보는 거예요. 경희가 서둘러 변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으로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그런 거냐? 내 재산 때문에? 정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철수와 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 손녀가 고생하는 걸 보고도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냐?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믿고 살아왔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봤어?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철수와 경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수는 병을 꽉 쥐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 정수는 유진의 침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손녀는 링거를 맞으며 힘겹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의료기계들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유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에도 정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 유진아, 깨어났구나. 괜찮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진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유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송편 먼저 먹었어요. 왜 그랬니? 할머니 먹으라고 놔뒀는데. 할머니, 아프실까봐. 유진의 말에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할머니를 지키려고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 넌 알고 있었니? 아빠랑 엄마가 하얀 가루 넣는 거 봤어요. 유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송편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진아, 미안해. 할머니가 몰라서.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어린 손녀의 말에 정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병실 밖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와 경희가 서로 다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 복도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자며 처음에 말 꺼낸 게 누군데? 경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시작했잖아. 엄마 재산 얘기를 꺼낸 게 누구야? 철수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랑하는 부부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복도 천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 그들이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녹화 중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진이가 다 봤다잖아. 모른 척하면 돼. 증거가 어디 있어? 철수와 경희는 여전히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이미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간호사실에 알렸습니다. 간호사는 곧바로 병원 보안팀에 연락했고 보안팀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미 상황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복도로 들어서자 철수와 경희는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이 병원에서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2분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철수와 경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양쪽에서 경찰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2분의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약병도 증거로 확보되었고요. 경찰관이 말하자 철수와 경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채취한 송편 조각도 분석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철수와 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경찰에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할머님, 진술서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정순에게 다가와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진술서에는 집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약병, 유진이의 중독 증상, 그리고 철수와 경희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단어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 키운 게 이 모양이라니. 정순의 중얼거림이 복도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자식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내 손녀까지 희생시키다니. 정수는 펜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철수와 경희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2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듯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수는 다시 유진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링거를 맞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손을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할머니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백구가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간간이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비극을 슬퍼하는 것처럼. 달빛 아래 백구의 하얀 털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정수는 유진 곁에 낡은 간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겪은 충격과 슬픔으로 지쳐 있었지만 손녀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얕은 잠 속에서 정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수는 어린 시절의 집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정순이 부르자 어머니가 돌아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정순이 어렸을 적부터 보아왔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미소였습니다. 정순아, 많이 힘들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어머니께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제 자식이 저를 배신했어요. 손녀까지 다치게 했어요. 어머니는 정순을 꼭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살아생전 받았던 위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순아, 미움이 널 삼키게 두지 마라. 하지만 엄마,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식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마음과 피해자로서의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움은 독약과 같단다. 그걸 품고 있으면 결국 내 자신만 아프게 돼. 하지만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바로 세워라.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마음속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되 정의는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유진이를 지키는 길이란다.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주변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모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봐도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정순아, 너는 강한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유진이가 내 곁에 있잖니. 어머니의 마지막 말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병실이었고 유진은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미움이 자신을 삼키게 두지 말고 옳고 그름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복수보다 정의다. 손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 정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정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미리 알려줬었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구나. 백구는 정순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먼저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었습니다. 순이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 참 기가 막히네. 이웃 할머니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순을 지켜봐온 분이라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철수가 요즘 행동이 이상하더라니. 맨날 전화 받으며 얼굴 찌푸리고 다녔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다른 이웃도 증언했습니다. 정수는 이웃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시장으로 향한 정수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생선가게 주인 아저씨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경희 씨가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물어봤어요. 쥐약 같은 거 어디서 구하냐고.
그때는 그냥 집에 쥐가 많나 보다 했는데. 정말이에요? 네,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끔찍하네요. 정수는 상인들의 증언도 기록했습니다. 점점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철수와 경희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대출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독촉장, 연체 통지서, 빚 독촉 문자 메시지 기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과 손녀를 해치려 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범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경희와 철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만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큰일 나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 시장 상인들의 증언, 대출 기록, 문자 메시지 기록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정돈하여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진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순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요. 밥도 조금 먹었어요. 그래, 우리 공주가 씩씩하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정수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너를 제대로 지킬 거야. 저도 할머니 지킬 거예요. 고마워, 우리 유진이.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더 강해질 거야. 너를 위해서. 정순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손녀를 위해 강한 할머니가 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백구가 옆에 앉아 주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백구야, 할머니가 옳은 일하는 거 맞지?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증오는 마음속에서 내려놓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진이를 진정으로 지키는 길이고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 서게 된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병원에 남아 있었지만 정수는 혼자서라도 이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웅장하고 엄숙해 보였습니다. 정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마을 이웃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정순을 응원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것이었습니다. 정순은 그들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철수와 경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차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구치소 생활로 살이 빠지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철수와 경희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인 시어머니 정순 씨를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다시 한번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검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감정 결과 피해자 유진 양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과 피고인 집에서 발견된 약병의 성분, 그리고 송편 조각에서 발견된 물질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철수와 경희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병원복도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을 제출합니다. 대형 화면에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철수와 경희가 서로를 비난하며 다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당신이 하자며, 당신이 시작했잖아 하는 대화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그 영상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는 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시장 상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 경희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독극물 구입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경희 씨가 저한테 쥐약 같은 거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집에 쥐가 많은가 보다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증인의 말에 경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기록도 제출합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 내용이 띄워졌습니다. 어머니 재산만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있어. 다른 방법이 없어. 이대로는 우리가 망해.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 같은 내용들이 었습니다. 법정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명백한 살인 의도가 담긴 문자들이었습니다. 철수와 경희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정순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증인이신 정순 씨,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서를 하게 했고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저를 그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건 제 손녀 유진이가 저를 지키려고 그 송편을 먹었다는 겁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할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손녀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정순의 증언에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도 잠시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진이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유진은 병원에서 영상으로 증언을 남겼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봤어요. 아빠랑 엄마가 부엌에서 하얀 가루를 송편에 넣는 걸 봤어요. 유진의 말에 철수와 경희는 고개를 더욱 떨구었습니다. 자신들의 딸이 증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백구가 그때 많이 짖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려고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차례 지낼 때 할머니 앞에 놓인 송편을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드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먹었어요. 영상 속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저도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용감한 증언에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철수와 경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철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이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희도 일어서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던 것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철수와 경희는 존속살해, 미수, 그리고 아동학대 치사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어린 손녀가 피해를 입었고 그 아이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무리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철수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경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철수와 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정순에게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잘 견디셨어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제 유진이랑 평화롭게 사세요. 정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증오는 흘려보내되 죄는 죄대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정순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비록 가슴은 아팠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만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집 마당에는 감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고 장독대 주변으로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견디고 다시 찾아온 봄은 정순과 유진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유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아왔고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이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일들이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마을회관에서 송편 나눔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순과 유진이 함께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새벽부터 두 사람은 부엌에서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와 손녀가 나란히 앉아서 반죽을 치대고 소를 넣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팥송편도 만들어요. 그래, 우리 유진이 아이디어가 좋네. 여러 가지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드리자. 둘은 콩송편, 팥송편, 깨송편 등 다양한 종류의 송편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만을 위한 송편이었다면 이제는 마을 전체를 위한 송편이었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느끼며 만드는 송편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우리 송편은 쓴맛이 없어. 사랑만 있어. 정순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이 송편에는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백구도 부엌 문 앞에 앉아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꼬리를 흔들며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송편이 다 쪄지자 정순과 유진은 커다란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송편들은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구니를 들고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도 뒤따라왔습니다. 마을회관에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정순과 유진을 보자 모두들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순이네가 왔네. 유진이도 완전히 나았구나. 어르신들, 오늘 제가 송편 많이 준비했습니다. 모두 맛있게 드세요. 정순이 환하게 웃으며 송편을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도 할머니를 도와 어르신들께 송편을 건네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은 송편을 받아들고 하나씩 맛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인가. 순이 손맛이야. 정말 맛있네. 옛날 생각나는구만. 마을회관 대청마루에는 오래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도라지 같은 민요들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르신들은 송편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는 말이야. 우리 어릴 때는 추석만 되면 옛날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송편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회관 입구에서 평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불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반의 긴장감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 음식들도 나왔습니다. 잡채, 나물, 전 등 다양한 음식들이 상에 올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은 친구들과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마을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가 다시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수는 잠시 자리를 비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정수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집과 재산의 일부를 유진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마을 복지 기금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은 움켜쥘 게 아니라 나눌 때 빛이 나는 거란다. 정수는 유진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돈과 재산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유언장을 정리하고 나서 정수는 다시 마을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달려와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너무 행복해요. 그래, 우리 공주가 행복하니 할머니도 행복하단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사회복지사가 될래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유진의 말에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지만 그것을 원망이나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승화시키려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래, 우리 유진이는 분명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의 나눔 잔치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며 정순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순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 아니에요, 어르신. 저도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 만들겠습니다. 정순과 유진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가 앞장서서 걸어가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수는 대청마루에 앉아 유진을 옆에 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도 마당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할머니?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이 생긴단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유진은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움과 증오를 선택하면 안 돼. 그건 결국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는 독약 같은 거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용서하되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해.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하지. 하지만 마음속의 미움은 내려놔야 해.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단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유진아, 재산이나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사랑과 나눔이란다. 오늘 우리가 송편을 나눠드렸을 때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니? 네,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야.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란다. 정수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유진도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 속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치유,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별들이 하늘에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정순과 유진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도 옆에 누워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별 봐요. 정말 예쁘죠? 그래, 아름답구나. 저 별들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사람이 되자.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래요. 정수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돌처럼 굳었던 내 가슴이 이제 다시 따뜻해지길. 그리고 이 아이가 사랑 가득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축복의 노래 같았습니다. 정수는 유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손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모든 고통이 이제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픔을 통해 더 강해졌고 상처를 통해 더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는 기차,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 정순과 유진의 삶도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벽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삶은 계속됩니다. 정수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너무나 가혹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유진은 할머니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고요히 잠든 손녀를 보며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이제 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구가 작게 꿈틀거리며 위치를 바꿨습니다. 여전히 주인들을 지키듯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위험을 알리려 짖었던 그 개가 이제는 평화 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감나무, 대청마루, 그리고 그곳에 누워있는 할머니와 손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살랑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정순할머니와 손녀 유진이의 행복을 응원해주세요. 실버인생극장